자, 이번 시간에는 대기과학을 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필요한 지구 전체에 대한 이미지를 그려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지구가 있습니다. 여기 적도가 있습니다. 자, 여기는 30도, 여기는 60도입니다. 자, 그럼 적도는 뜨겁죠? 적도는 뜨겁습니다. 그럼 공기가 어떻게 돼요? 여기 뜨겁잖아요. 그러면 공기가 상승하겠죠. 이쪽도 상승합니다. 3차원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됩니다. 상승합니다. 그럼 상승 공기는 극쪽으로 이동을 하겠죠. 왜냐고요? 에너지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자연은 어떻게 평형을 이룬다고 했죠? 그렇습니다.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많은 곳에서 적은 곳으로 이동하면서 평형을 이룹니다. 찬물과 따뜻한 물이 섞여가지고 미지근한 물이 되는 것도 이와 같은 원리입니다. 오케이, 뭐 여기까지는 직관적으로 충분히 이해가 됐을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실제로는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걸 3차원적으로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직관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자, 여기서 적도에서 올라가서 극지방으로 간 다음에 추워져서 내려오고 다시 회전하는 요런 사이클이 있었으면은 참 직관적이고 쉽고 좋았을 텐데. 근데 실제로는 이렇단 얘기죠. 이게 왜 그런 걸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운 개념을 적용하면은 쉽게 추론해 볼 수 있습니다. 뭘까요? 그렇습니다. 자, 지구는 자전을 합니다. 자전. 그러면은 지구가 자전을 하기 때문에 생겨나는 힘 뭐였죠? 그렇습니다. 전향력입니다. 북반구에서는 전향력이 진행 방향의 오른쪽 직각 방향으로 작용한다고 했었죠. 그럼 이제 어느 정도 추론이 가능해질 것 같습니다. 오른쪽 직각 방향 잘 생각해 봐봐요. 자, 여기 앞쪽부터 따져보겠습니다. 자, 적도에서 뜨거워서 올라갔던 공기들은 극지방 쪽으로 갑니다. 북상합니다. 갑니다. 근데 전향력 때문에 오른쪽 꺾여요. 그래서 이렇게 휘는 거였죠. 근데 그렇게 휘다가 둥글게 한다고 하지 않았어요. 그죠? 가다가 여기가 등압선이라 한다면 등압선과 나란한 방향으로 직선으로 가는 직윤풍이 될 수 있다고 이야기했었죠. 근데 공기가 여기 계속해서 올라와요. 여기 계속해서 휘어. 그래서 가. 그럼 계속 여기 뭔가 쌓이겠죠. 그럼 무거워지죠. 그 무거워지면 뭐 해야 돼? 내려옵니다. 이렇게 내려옵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 30도 부근에서는 이렇게 하강 기류가 좀 만들어집니다. 오케이. 그래서 우리는 이 순환 이렇게 올라가서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내려와서 다시 이렇게 가는 요 순환 있죠. 요 순환을 특별하게 이름을 하나 붙였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게 바로 요 순환을 헤들리 순환이라고 합니다. 보통 우리는 요거를 평면 그림으로 배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여기랑 여기 요 부분이죠. 우리는 요거를 헤들리 순환이라고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요 그림하고 같은 그림이에요. 그러니까 3차원으로 보냐 아니면 이렇게 케이크 잘라가지고 여길 보느냐 요런 차이기 때문에 일시정지하고 요 두 개가 왜 같은지 면밀하게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요거랑 같은 원리로 요 극지방도 설명해 볼 수 있겠네요. 물론 자, 여기서는 올라가는 게 메인이 아니라 여기 내려오는 게 메인이 되겠죠. 추워요, 추워. 그러니까 내려오는 게 좀 더 강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오른쪽 직각 방향으로 꺾이는 거 똑같아. 그리고 여기는 상대적으로 좀 따뜻하네, 올라가. 여기도 휘어. 여기 요 흐름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아까 헤들리 순환하고는 같은 모양으로 만들어집니다. 근데 여기 앞에는 좀 따뜻했고 여기는 좀 춥죠. 그래서 이름을 다르게 붙여줍니다. 그래서 여기는 그렇습니다. 극순환이라고 이름을 붙이게 됩니다. 평면에서 살펴보면 여기 있죠. 여기가 극순환에 해당합니다. 마찬가지로 얘랑 얘는 같은 그림입니다. 이것도 한번 잘 상상해서 얘가 왜 같은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얘랑 얘 사이에 있는 요 순환이 남았죠. 얘는 헤들리 순환, 얘는 극순환이었어요. 얘는 강력한 하강 기류에 의해서 생겨나는 직접 순환, 얘는 강력한 상승 기류에 의해서 나타나는 직접 순환. 그래서 이 두 가지 강력한 직접 순환 때문에 얘 사이에 낑겨 가지고 나타나는 간접 순환.
얘를 페렐 순환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자, 근데 이 페렐 순환에서도 좀 할 말이 좀 많아요. 이게 몇몇 그 교재들에서는 얘가 간접 순환이니까 요렇게니까 당연히 요렇게겠지. 요렇게니까 당연히 요렇게겠지. 이렇게 기술하는 곳이 좀 많은데 이거는 잘못된 표현입니다. 여기도 이 위에도 놀랍게도 얘가 이렇게 가잖아요. 이렇게 가잖아요. 얘도 요렇게 갑니다. 똑같이 요렇게 갑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간다고 이렇게 내려가는 게 아니라 요렇게 똑같이 갑니다. 요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하면은 요렇습니다. 자, 여기가 헤들리 순환이에요. 여기 헤들리 순환. 요렇게 올라갔다가 이렇게 내려가는 요 상황이에요. 올라갔다 내려오고. 여기가 극순환. 요 올라갔다가 내려가는 올라갔다가 내려가는 극순환이에요. 좋아요. 자, 그러면 이 상층에서는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휘어져서 이렇게 직선을 쭉 간다고 했죠. 이렇게 해서 직선을 쭉 간다고 했어. 그럼 요게 상층에는 아까는 이제 무거워가지고 내려가는 흐름이 좀 생길 것이다 라고 얘기했던 것도 있는데, 이게 쌓이면은 이 위에가 좀 이제 강력하게 불게 되는 제트류라는 게 좀 형성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쌓이면은 무거워지는 것도 있겠지만 강해지는 것도 있다라는 걸 생각해 두면은 지금은 간단하게 이해하는 건 좋을 것 같아요. 자세한 건 이제 지구과학 2에서 다루는 내용이니까 그 정도만 생각을 해주면 좋을 것 같고, 자, 그래서 여기에 제트류라는 빠른 흐름이 생성되게 되는데, 여기에서 생성되는 여기에서 일로 가는 빠른 흐름을 아열대 제트류라고 하고, 여기를 한대 제트류라고 합니다. 그래서 얘네가 좀 진짜 강력해요. 그래서 좀 더 입체적으로 보면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아래쪽에서 올라가지고 이렇게 가는 요거, 아래쪽 올라와서 이렇게 가는 요게 되게 세기 때문에 여기가 지금 순환으로 본다면은 극순환이고 요쪽 부분이 이제 헤들리 순환이겠죠. 그럼 얘랑 얘 사이가 여기가 페렐 순환이란 말이에요. 그죠? 근데 얘랑 얘가 세단 말이야. 너무 강해. 그래서 얘네들이 이 사이 여기 있는 페렐 순환은 얘랑 얘에 의해서 간접적으로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얘는 능동적으로 뭔가 움직인다는 느낌이 아니에요. 능동적으로 내가 이렇게 힘이 세가지고 톱니바퀴 돌리듯이 내가 정확하게 딱 이렇게 돌아간다 이런 느낌이 아니라 주변의 흐름을 좀 따라가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위에가 좀 세다고 했잖아요. 이쪽과 이쪽으로 흘러가는 흐름이 세. 근데 여기 페렐 순환에서 얘 혼자 일로 간다? 그러기가 좀 쉽지가 않아요. 이 흐름을 그냥 따라가는 수밖에 없어. 여기 너무 세거든. 좀 따라가야 되거든. 그죠? 그래서 상층에서는 이네 제트류 이 흐름에 편승해가지고 간접 순환 구간이 페렐 순환에서도 서풍으로 불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만약에 화살표를 그리게 된다면 얘도 요렇게 그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올라가서 가서 이렇게 휘는데 여러분들 여기서 그냥 이렇게 휘면 안 돼요. 지금 3차원 그림이니까 얘도 이렇게 가면서 이렇게 휠 거고 얘도 이렇게 가면서 휘는 이 라인 위에서는 전체적으로 이렇게 서풍이 부는 그림으로 그림을 그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기에서 화살표를 그려야 된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가는 그림으로 그리는 게 맞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런 거 시험 문제 안 나옵니다. 나중에 연구해 봤는데 뭔가 다른 이유가 있을 수도 있고 뭔가 막 핵심적인 뭔가 흐름이 있을 수도 있고 막 그런 게 있는데, 시험 문제는 이런 것들은 안 나와요. 왜냐면 시험 문제는 진짜 연구가 많이 돼가지고 데이터가 많이 쌓여가지고 반박하기 좀 힘든 것들로만 구성되어 있어요. 물론 우리 최근에도 우리 표준 모형 있죠. 입자 뭐 업커크 다운커크 하는 그게 깨질 수도 있다라는 이제 발표가 나와가지고 이제 학계가 막 들썩들썩 했었죠. 뭐 그런 뭐 일들이 있는 게 아닌 이상은 전체적인 과학적인 지식을 뒤집어 엎기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는 웬만해서는 표시를 안 해뒀을 거예요. 하이탈 같은데도 여기를 표시를 그냥 아예 안 해뒀어요. 여기 하면 여기 하면 좋지 않나요? 라고 하는데 이렇게 가질 않거든. 그래서 이유라고 한다면은 이제 제트류에 편승한다. 그래서 얘도 이렇게 간다. 라는 게 뭐 나름 합당한 이유겠지만 시험 문제로 낸다? 그거는 별로 합당해 보이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런 거에는 신경 안 써도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자, 중요한 거는 이제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것들이죠. 지구학 1에서 다뤄야 되는 것들. 그래서 요것들을 이제 합쳐 보겠습니다. 자, 합쳐 보면은 이제
여기가 헤들리 순환, 여기가 극순환, 그리고 요 사이 여기가 페렐 순환이겠구나라는 것은 이제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바람을, 지상에서 부는 바람을 입혀보겠습니다. 봐봐요. 자,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이렇게 싹 부네, 싹 불어, 싹. 얘는 싹. 얘는 싹. 그래서 요거를 단편적으로 그러면 이렇게 될 겁니다. 단편적으로 그러면 이렇게 돼요. 싹, 싹, 싹. 그죠? 우리 요거 무슨 풍이라고 알고 있죠? 무슨 풍? 무슨 풍? 우리 알아요. 이거 무슨 풍인지. 그렇습니다. 무역풍입니다. 이게 편서풍, 이게 극동풍입니다. 그래서 이 전체적인 큰 사이클의 흐름에 의해서 지상에서 부는 바람들이었던 거죠. 우리 맨날 우리 중위도에 살아, 편서풍이 부네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웃긴 거죠. 전체 큰 그림도 하나도 안 배워놓고 그냥 얘들아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편서풍이라는 게 분단다 이러고 얘기하는 게 솔직히는 원래는 웃긴 거예요. 전체 그림을 안 보고 그냥 얘기하는 거니까. 근데 뭐 이제 우리는 배웠고 그 흐름에서 땅바닥에서 있는 흐름 때문에 나타나는 요 지상풍들이 무역풍, 편서풍, 극동풍에 해당한다라는 거 입혀봤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새로 알아야 할 중요한 명칭들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자, 요거는 지구학 원파트에서 꼭 기억하고 있어야 되는 명칭입니다. 자, 적도 부근부터 봅시다. 자, 적도 부근은 열대 수렴대라고 합니다. 열대 수렴대. 여기는 요 라인은 열대 수렴대라고 얘기할 거고, 여기는 중위도 고압대, 30도 부근은 중위도 고압대, 60도는 한대 전선대, 90도는 극고압대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이거를 2차원 그림에서 다시 보면은, 자, 여기가 열대 수렴대. 그럼 여기가 뭐였어요? 그렇습니다. 중위도 고압대. 여기가 그래요. 한대 전선대. 여기가 극고압대라고 부른다. 그래서 요 라인들이 각각 의미하는 게 각각 요렇게 된다라는 걸 정확하게 알고 가야지 이제 지구학 원에서 문제를 물어볼 때 30도냐 60도냐 이렇게 안 물어봐요. 이렇게 한대 전선대냐 중위도 고압대냐 이런 식으로 물어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거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알고 넘어가야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상에다 부는 바람을 여기 평면에다 입혀 보면은 요렇게 되겠죠. 그래서 요게 요 주황색이 뭐라고요? 무슨 풍? 그렇습니다. 무역풍. 그다음에 요 연두색 편서풍. 그다음에 여기 마지막 여기 극동풍 오케바리. 자, 이제 대륙관계면 살펴보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기는 총 4개 층으로 이루어져 있었죠. 뭐였죠? 그렇습니다. 대륙권, 성층권, 중간권, 열권입니다. 자, 그럼 대륙관계면은 여기서 어딥니까? 그렇습니다. 대륙권과 성층권 사이인 여기를 의미합니다. 여기서 요 개자는 경계할 때 개자입니다. 그래서 뭐 대륙권 경계면이라고 해도 되는 거예요. 근데 발음할 때 좀 힘드니까 경자 빼고 그냥 대륙관계면이라고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뭐 우리들이 뭐 흔히 많이 쓰는 약자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뭐 그리 많이 줄인 것 같지는 않지만 그래도 학문에서는 나름 힙한 줄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자, 여기서 약 920km 정도를 해당하는 열권 좀 날려버리고 요 아래 있는 세 개만 좀 확대해서 보면은 요런 그림이었다는 거 다들 기억할 겁니다. 자, 이제 중요한 거는 여기서부터입니다. 자, 이 그림은 자, 아래에서부터 위로 올라갈수록 기온의 분포가 어떻게 바뀌는가에 대한 거를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Z축에 대한 거는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본다면 자, 이렇게 본다면 자, 요 Z축 위로 올라갈수록 온도가 어떻게 변하는가 요거에 대해서는 제대로 살펴본 거야. 요 경향 자체가 위로 올라갈수록은 제대로 봤어요. 그러면은 여기를 X라고 두고 뭐 여기를 Y라고 한번 더 볼게요. 그러면은 얘네들로 이렇게 바뀌었을 땅바닥에서 이런 축으로 변했을 때는 온도가 어떻게 변하는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봐야겠죠. 잠깐만, 그 바닥면에서 방향을 따진다? 바닥면에서 방위구나. 방위. 그래서 요 바닥면에서 요 방위 동서남북을 보면 되겠구나. 오케이. 그러면은 편의상 선생님이 그리기 편하게 편의상 요 바닥을 요렇게 한번 볼게요. 요렇게 보고 요렇게 기둥을 한번 세워 볼게요. 요렇게. 좋습니다. 좋아요. 잘 그리고 있어요.
오케이, 오케이, 굿, 굿.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렇게 위로 이렇게 올라가는 거는 이제 온도가 지금 떨어지고 있다라는 거는 표현이 된 거죠. 올라가고 있다. 그럼 내가 지금, 자, 여기를 0도라고 둬볼게요. 위도로, 여기 30, 여기 60, 여기 90으로 둬볼게요. 여기 위도. 그럼 여기를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렇지, 열대 수렴대. 여기는 중위도고압대. 여기는 그렇지, 한대 전선대. 여기가 극고압대. 좋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요렇게는, 그러면서 요렇게는 왜 안 보나요? 여기는 지금 내가 설정을 같은 위도로 뒀으니까 뭐 지금 딱히 살펴볼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큰 그림을 보는 거니까 우리는 요 방향이죠. 요 방향. 그러니까 적도에서 극지방으로 가는 방향으로는 어떻게 온도가 변하는가에 대한 거 대략적인 큰 그림으로 한번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살펴보면은 요런 식으로 그릴 수 있겠네요. 자, 근데 적도 쪽을 보니까 적도 쪽이 훨씬 더 지금 여기가 두껍죠. 어, 왜 이렇게 되어 있는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은 간단합니다. 적도는 덥기 때문에 공기가 좀 더 많이 팽창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쪽이 좀 높고 이쪽이 좀 낮은 경향성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쪽이 온도가 높고 이쪽이 온도가 낮은 거 알겠는데 이쪽은 이렇게 되어 있고, 이제 연결하면은 여기가 등압선이 이렇게 형성이 되겠구나 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대륙권에 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가 요 박스가 우리 대륙권인 거예요. 이 위는 성층권이겠네. 그러면 여기 요 면은 무슨 면인 거예요? 그렇죠. 대륙 관계면인 겁니다. 대륙 관계면. 이거를 머릿속에 그릴 수 있으면 이제 앞에서 이야기했던 그 구름떡밥, 이것도 회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대륙 관계면이 11km인데 이거 왜 13까지 올라가죠? 대륙 관계면은 대략 평균적으로는 한 11km 정도가 맞아요. 근데 적도지방은 뜨거워가지고 11km보다 좀 더 높게 형성될 수 있고, 극지방은 11km보다 좀 더 낮게 형성될 수 있겠구나. 그래가지고 여기 그림을 그릴 때 11km보다 조금 더 높이 정란원이 형성되는 것이 틀린 그림은 아니겠구나. 오케이. 여기까지는 이제 충분히 합쳐서 생각해 볼 수 있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자르면은 아까 봤던 헤들리 순환, 페렐 순환, 극순환 뭐 이런 거를 입힐 수 있겠죠. 그리고 지상에다가는 무역풍, 편서풍, 극동풍을 그릴 수 있을 텐데 그걸 입히면은 요런 그림이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여기가 헤들리 순환, 여기가 극순환, 그리고 여기 요렇게 해서 요렇게 가고, 근데 여긴 요렇게 가가지고 다시 요렇게 가는, 요게 페렐 순환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케이.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